이어서 봅시다. 고등학교 때 알아둬야 되는 중학교 고1 과정의 기본 내용 볼까요? 지난 시간에 지수 첫 번째, 두 번째 법칙을 했었고요. 그럼 지금은 지수 법칙 세 번째, 네 번째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공부는 아니죠. 그냥 이런 게 있었지, 뭐 뻔한 거지 한번 보는 건데요. 지수 법칙 세 번째는 나눗셈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눗셈. 다른 말로 하면 지수의 차라고 할 수도 있지요. 자,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빨리 할게요. am제곱 나누기 an제곱 밑은 똑같은데 이제 m제곱한 거 n제곱한 걸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 앞에 지수가 더 크면 그냥 지수끼리 뺀다. 그래서 보통 지수의 차라고 그러죠. 이건 예를 들어서 좀 한번 해볼게요. 좀 이따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앞에 지수와 뒤에 지수가 같으면 사실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가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수끼리 나누면 얼마죠?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 뒤에 지수가 더 크면 어떻게 계산을 해라? 지수를 거꾸로 m 빼기 n을 해서 여기 a의 제곱을 해주고 역수를 취해준다, 이런 거였죠. 예를 들어서 빠르게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지수가 앞에 게 더 큰 경우, 예를 들면 2의 4제곱 나누기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나누기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4제곱 뭐분의 2 곱하기 2분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약분이 되는 걸 봤더니 밑에 두 개가 있으니 위에 두 개랑 지워지고 남은 게 2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4 빼기 2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 다음 볼게요.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지수가 두 개가 똑같을 경우 나누기 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가 똑같으면 그 값은 그냥 다 약분이 돼서 1인 거죠.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죠. 2의 제곱 나누기 2의 5제곱. 그럼 얘는 왜 거꾸로 빼주고 역수를 해야 되느냐? 뭐 이거 분수로 식을 써보면 간단하게 금방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약분할 거 약분해 줘 봅시다. 이렇게 분모는 3개가 남고 분자는 당연하죠. 이게 앞에 게 이게 제곱이고 이게 5제곱이니까 지워지고 밑에 3개가 남는 거야. 그래서 뒤에 지수 빼기 그 다음에 앞에 지수 분의 1 역수를 해주는 거죠. 중학교에서는 요거까지만 가르치는 게 표준인데, 선생님들은 뭐 야 요거 요렇게 하는 거 알지? 그 다음에 2의 0제곱은 1이지 요런 걸 가르치시는데 편하니까요. 사실은 요건 뭐다? 수학 1 과정에서 배우는 거다. 그렇지만 뭐 요 정도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수일 과정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그 중학교 과정에서는 m이 뒤에 있는 지수의 합보다 클 경우에 그냥 이렇게 3개를 나누게 되는 것도 어떻게 해? 이렇게 빼면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의 10제곱 나누기 3의 4제곱 나누기 3의 세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요렇게 3이 10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3의 4제곱 있고 3의 세제곱 있으니까 여기서 요렇게 해갖고 7개가 지워지고 몇 개 남아요? 3개 남죠. 그러니까 3의 10 빼기 4 빼기 3에서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응용이 되느냐? 고등학교 과정에서 또 기본적으로 식을 정리하는데 자연스럽게 쓰는 거 몇 개만 3개만 갖고 와봤어요. 이거 볼까요? 얘는 지수 보니까 지수가 빼기로 돼 있어요. 그럼 원래 뭐였다라는 거예요? 이거였다는 거죠. 근데 x가 쌤 1보다 작으면 2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일단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럼 요걸 하면 어떻게 분수를 고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25분의 5의 x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25분의 1을 계수처럼 생각해서 25분의 1 곱하기 5의 x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 이것도 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3의 세제곱 나누기 3의 x제곱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3의 x제곱분의 3의 세제곱 27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렇죠? 네. 마지막 요거 보죠. 이 식이 45일 때 x 얼마냐? x는 얼마일까요? 한번 해보죠. 앞에 거는 일단 건드릴 게 없으니 됐고요. 이거 빨리 해볼까요? 어떻게? 3분의 1 곱하기 3의 x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개수처럼 생각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3분의 얼마? 3분의 얼마? 5 곱하기 3의 x제곱이 5 곱하기 9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 양변에 3을 곱하면 3의 x제곱은 27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x는 얼마다? 3이다. 됐죠? 마지막 지수 법칙 어렵지 않습니다. 다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보지요. 화면 잘 보이시죠? 요거예요. a 곱하기 b에 바깥에 전체에 n제곱이 있으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안에 있는 곱해진 각각의 밑에다가 한 번씩 n제곱을 분배해 준다. 여기 3개 있어도 마찬가지, 4개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씩 분배를 해 준다. 그 다음 분수꼴로 되어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요거 역시 이렇게 한 번씩 분모 분자에 n제곱을 분배해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원리 자체는 사실 무지하게 간단해요. 예를 들어 보면 금방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겠죠? 6의 n제곱을 어떻게도 나타내요. 2 곱하기 3. n제곱이라고 하지 말까요? 세제곱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수 법칙대로 하면 이미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되는지를 증명을 해보자고요. 2 곱하기 3을 3번 곱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곱셈이에요. 곱셈을 해볼까요? 그럼 곱셈은 자리를 바꿔도 되니까, 그지요?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끼리 모아서 묶어주고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2를 3번 곱했구나. 2의 세제곱 곱하기 3을 3번 곱하기 3의 세제곱.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다? 안에 있는 밑에다가 거듭제곱을 지수를 한 번씩 분배해 주면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은 원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30의 4제곱이라고 하면 요걸 좀 잘게 나눠 볼까요?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4제곱이니까 이것도 같은 원리로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자, 분모도 한번 볼까요? 분수꼴로 되어 있는 거듭제곱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 4분의 3 하지요. 뭐 4분의 3의 4제곱. 자, 그렇다면 얘는 이거죠.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4분의 3을 4번 곱하는 거예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되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되니까 4의 4제곱 분의 3의 4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요건 조금 더 바꿀 수 있죠. 앞에서 배운 지수 법칙에 따르면은 뭐의 4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2의 4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럼 요거 앞에서 배웠던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8제곱분의 3의 4제곱 됐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보통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데 묶어주는 것도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볼까요? 이거 보자고요. 이거 먼저 2의 2 곱하기 x제곱. 그러면은 2의 제곱에 x제곱. 그럼 얘는 4의 x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식을 다시 써보면 4의 x제곱 곱하기 3의 x제곱.
x제곱이 한 번씩 분배가 됐다? 그렇다면 4 곱하기 3의 x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수를 하나로 나타내면 1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묶어서 또는 필요하면 다시 풀어서 분배, 묶어서 한꺼번에 몇 제곱,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되죠. 그 다음 뭐죠? 네. 요거는 이제 단골로 나오는데 수 1 과정에서 2의 x제곱을 a로 표시를 하래요. 3의 x제곱은 b로 나타낼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얘는 a, b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자, 그러면요, 일단 배운 대로 할까요? 분수 요게 하나씩 분배, 3의 x제곱, 4의 x제곱. 4의 x제곱 어떻게 할 수 있다? 3의 x제곱하고 2의 제곱의 x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b로 바꾸죠. 뭐 b. 그 다음 얘네는요, 얘네는 이거 이렇게 바꿔도 돼요. 어차피 곱하면 지수가 똑같잖아요. 그렇다면 얘가 얼마? a니까 a의 바깥의 제곱,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고등학교 과정에선 요런 게 빈번하게 쓰인다. 그 다음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 이거의 세제곱이 216일 때 요거 앞에서 했었죠. 이거 계수처럼 하면 3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이거의 세제곱이 216이다. 216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요거 8로 나누어지는 것 같네요. 8로 나누면은 27. 27 곱하기 8 요렇게 돼요. 자, 그 다음 분배해 봅시다. 요렇게 분배. 그럼 3의 세제곱 곱하기 2의 뭐죠? 3x제곱이 요거 3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요거 똑같으니까 됐고, 그럼 얘네들이 똑같아야 되니 x는 얼마다? 1이다. 자, 이런 사고방식이 고등학교 중학생 수준에서는 좀 고난도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능숙하게 돼야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쉬운 지수 법칙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응용이 되고 어떻게 식에 적용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다음 시간은 우리가 함수를 할 거예요. 네, 함수 강의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수학의 함수의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수원 강의를 듣기 전에 한번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